저장해두고 몇 번이고 돌려보게 될 영상이 될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제일 후회해요. 진짜 그 좁은 방에서 진짜 시차 적응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내릴 때 안 찍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개통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추천 은행은 병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심또또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밴쿠버 어학연수 워홀 코어 오기 직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꼭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것들을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집, 대중교통, 핸드폰, 보험 등등등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학업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DM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두고 몇 번이고 돌려보게 될 영상이 될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밴쿠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집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지낼 곳이 꼭 필요하시잖아요. 호스텔, 민박, 하우스 쉐어, 홈스테이. 첫 번째 하우스 쉐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는 흔한 주거 형태는 아니지만 캐나다, 특히 미주 등등 집값이 비싼 곳에서는 흔한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집값이 정말 비싸다 보니까 방을 쪼개서 살게 되는데요. 일단은 마스터룸이라고 해서 화장실 있는 방, 두 번째는 세컨룸이라고 해서 방 하나 이렇게 있고요. 플라이룸, 덴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두 가지는 조금 창고로 원래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징으로는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창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창고예요. 이런 하우스 쉐어를 들어가게 되시려면은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쭉 3개월, 6개월 살 집을 계약하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부터 계약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먼저 민박이나 호스텔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내가 직접 살게 될 곳을 눈으로 보면서 집주인도 만나보면서 계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유학원을 껴서 오는 친구들은 홈스테이 배정을 해주잖아요. 저는 홈스테이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 달 정도는 좀 시차 적응도 하고 잠도 잘 잘 곳이 필요한데 오자마자 호스텔에서 살게 되시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일 후회해요. 진짜 그 좁은 방에서 진짜 시차 적응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홈스테이를 바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우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디파짓, 즉 보증금이 꼭 내야 되는데요. 보증금은 내가 앞으로 내게 될 집값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불을 집값으로 낸다면은 500불은 디파짓으로 주고 1000불씩 매달 월세를 주는 거죠. 보증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집에 문제가 없다면 500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망가뜨리지 않은 물건들도 내가 쓰고 나서 망가지면 보증금에서 깎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시기 전에 사진 잘 찍어두고 동영상도 잘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는 없어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컴패스 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컴패스 카드는 밴딩머신, 역에 있는 밴딩머신에서 사실 수 있으시고 또는 런던 드럭스나 세븐일레븐 같은 곳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카이트레인이랑 버스가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지역을 딱 3존으로 나눕니다. 1존, 2존, 3존. 이 존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1존에서 2존 넘어갈 때 추가 금액을 붓고 2존에서 3존 넘어갈 때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컴패스 카드에는 먼슬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1존 먼슬리를 구매를 하면은 1존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2존을 구매를 하면은 1존과 2존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애매하게 15일 이후에 사시면은 요금이 아깝게 되죠. 먼슬리가 비싸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아깝죠? 그런 걸 대비해서 컴패스 카드는 등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잃어버렸을 때 경우에 새로운 컴패스를 사시면은 다시 재등록하면은 옛날에 구매를 했던 먼슬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버스.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교통카드로 찍지 않고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잔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돈을 맞춰서 낸다거나 잔돈 안 받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내릴 때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버스 타는 법에 대해서 몰랐어서 정말 허둥지둥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구글 맵 또는 트랜시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내릴 정거장의 전 정거장이
지나면 스탑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전기줄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필수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버예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만 여기서는 우버를 많이 이용합니다. 세 번째, 핸드폰.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바꾸시는 거. 앱스토어를 영문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밴쿠버, 캐나다로 지역을 바꾸셔야 밴쿠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혹시나 한국에서 구독 중이거나 월 납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래서 영문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셔서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쓰는 파이도 또는 쿠도, 텔러스, 벨, 로저스 등등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너무 싼 통신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안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개통은 미리미리 한국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개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개통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추천은 구글 맵, 트랜sit, 우버 이 세 가지는 필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은행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은행인 것 같은데요. 한국 카드가 잘 되어 있어서 캐나다에서 쓸 수가 있지만 워홀로 분들, 특히 코업 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 통장을 여셔야 돼요. 어학연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점이 친구들 생일 파티 때 돈을 모은다거나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여기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추천 은행은 TD 또는 BMO, 캐나다인들 또는 밴쿠버에서 많은 학생들이 쓰는 은행이고요. 도착하셔서 한국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게 DM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보이드 책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드 책은 내 은행 정보가 담겨있는 걸 보이드 책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크, 두 번째는 다이렉트 디파짓. 첫 번째 체크는 살짝 수표 같은 거를 주면서 은행 어플리케이션 또는 ATM 기계에 가서 넣어서 돈을 디파짓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렉트 디파짓. 우리 한국에서 익숙하게 돈을 월급 받는 것처럼 바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하려면은 금융주가 나의 은행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돈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럴 때 보이드 책이 항상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친구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싶다. 한국에서는 내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계좌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송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e-transfer라는 게 있는데요. 내 이메일 주소를 내 계좌와 연동을 시켜놔서 나한테 돈을 입금하라고 할 때는 내 이메일 주소를 주면 됩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돈을 송금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보이드 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관공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홀로들 꼭 일할 때 필요한 번호가 있죠. 씬넘버. 씬넘버를 발급받으시려면 구글맵에서 서비스 캐나다 가까운 곳이 나오고요. 비자와 여권 필수입니다. 씬넘버는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여유롭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CID 그리고 BC 면허증. BC주에서 주는 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BC주에서 주는 운전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ICBC 곳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적어 놓을게요. 씬넘버 신청 링크, ICBC 예약 링크는 더보기란에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험. 워홀로에게 가장 좋은 보험은 MSP라고 해서 BC주에서 하는 보험이에요. MSP를 신청하게 되시면 민증처럼 카드를 하나 발급을 해주는데 그 카드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MSP는 한 달에 75불씩 내셔야 돼요. 워킹홀리데이는 무료입니다. 병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구글맵에다가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치시면은 가까운 워크인 클리닉 가셔서 치료를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가실 때는 한국 보험 증서를 꼭 가져가시고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나 한국 보험 증서를 받아주는지에 대해서도 체크 여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병원에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이제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공항 도착하자마자 YVR,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게 되실 텐데 이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YVR,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팝업 하나가 뜰 거예요. 거기서 Agree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때부터 인터넷 와이파이가 작동하게 될 겁니다. 공항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때 우버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버를 미리 깔아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카이트레인을 바로 타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컴패스 카드도 바로 살 수 있어요. 밴딩 머신이 바로 보일 겁니다. 마트를 빠르게 추천해드리자면은 H마트, 한남, 다운타운에 한인마트들이 있고요. 정말 비싸요. 로히드라는 지역에 한인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H마트, 한남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커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물품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좀 저렴한 한인마트를 추천받고 싶다면 킴스마트 완전 추천드릴게요. 위치가 조금 안 좋아요. 다운타운을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장을 보기에는 조금 멀다는 점.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쿠버 딱 왔을 때 가장 유용하게 썼던 어플리케이션 몇 개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미더. 컨버세이션 그룹도 있고 등산 그룹도 있고 조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 모임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로컬 교회 모임에 가시면은 우리 나이대와 비슷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캐네디언 이야기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모임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팅 어플리케이션도 저는 추천드려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는 좋은 짝꿍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밴쿠버 오시기 직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준비해야 될 7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밴쿠버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링크들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DM 주셔도 좋고요. 밴쿠버에 대한 현실을 알고 싶다. 정말 워홀, 코업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DM 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